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공부 555 법칙,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555 법칙. 이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읽고 보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555 법칙은요, 경제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인드 5개, 그다음에 경제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읽어야 할 책 5개, 그다음에 경제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보아야 할 다큐멘터리 5개, 요걸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공부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생각, 그리고 참고할 텍스트, 그다음 비디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55 법칙을 잘 좀 기억해놨다가 경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대로 한번 해보신다면은 저는 경제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확실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제 공부를 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인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분들은 경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재테크입니다. 재테크.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뭐 반대로 얘기하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 경제 공부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돈과 연결되다 보니까 뭔가 조금은 주의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가져야 할 마인드라고 해서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제 공부를 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인드. 첫 번째는 경제 공부는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경제 공부는 단기 효과라는 게 없습니다. 뭐 한 달 한다고 해서 갑자기 경제를 잘 알게 되고, 또는 우리가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듯이 어떤 경제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뭐 한정된 뭔가 학습 양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거죠.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경험과 지식을 쌓을 때 경제를 보는 안목도 생긴다. 그러니까 경제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일 꾸준히 들여다보는 게 사실은 필요한 거죠. 뭐 우리가 신문을 구독을 하고 경제 뉴스나 뭐 라디오들을 매일같이 듣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것과 저는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라는 게 과거에는 이랬지만은 올해는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뭐 우리가 바뀌는 걸 경험하는 것처럼, 그래서 꾸준하게 뭔가 경제 흐름을 이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경제를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꾸준한 습관처럼 뭔가를 계속 체크하고 기록하고 하는 게 이제 경제 공부의 어떤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 공부는 마치 매일매일 푸시업을 하듯이 어떤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져야 될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단기에 뭔가를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실망이 커지고 금방 포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경제 책 읽기는 어렵다. 경제를 공부할 때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 읽기입니다. 하지만 경제 책 읽기를 처음 하시게 되면 좀 어렵죠. 모르는 단어도 많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어떤 현상들이 함께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하지만 이게 어려운 것도 자꾸 보고 하다 보면은 좀 이해되는 시점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반복되는 현상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제 위기라는 것도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게 우리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게 어떤 또 패턴이 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책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특히 뭐 과거를 해석하는 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유사한 사실들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의 방법이 어떻게 보면 좀 달라지는 거고, 그걸 이제 분석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 뿐인 거지, 그게 일어난 그 팩트 자체는 분명한, 어떻게 보면 바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이런 사실을 내가 왜 이런 게 됐는지 잘 이해를 못했지만 그거를 또 다른 책에서 보다 보면은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책을 자주 보는 게 결국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
경제 공부를 하기 위한 습관이고요. 그다음 모르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검색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찾아서 보고 찾아서 검색해보고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거구나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 용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반대되는 개념 두 가지를 쌍으로 이해하면 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비둘기파 대 매파, 뭐 불마켓 대 베어마켓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개념 있죠. 예, 이런 것들 이렇게 쌍으로 외우면 공부하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제 금융 용어 700선이라고 이런 이게 어디 정부기관에서 이게 정리한 자료인데 요거를 구해서 다운받아서 요거를 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요거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제 공부를 1년 이상 하지 않은 분들이 투자를 하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어떤 재테크라든가 어떤 돈과 관련된 이유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신 다음에 뭔가 조금 스스로 이제 뭔가 안다고 생각을 하고는 덜컥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를 해보면 이게 사실은 만만치 않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1년 이상은 충분히 스스로 이제 공부를 좀 꾸준히 했다라는 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부 없이 투자에 덤비게 되면 결국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뭐 어디 뭐 무슨 뭐 추천 뭐 누가 해준 거를 종목을 뭐 사고 뭐 이렇게 남들 따라가는데, 남들 따라가는 투자에서 성공했다는 사실은 성공한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잠깐 뭐 이렇게 투자 이익을 거둘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뭐 그게 또 원금 손실로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투자야말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 돈이니까 누구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자. 그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이게 내 주변에 뭐 누가 이번에 주식을 샀는데 많이 벌었다더라, 또는 내 주변에 누가 이번에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도 막 부럽고 아우씨 나도 할 걸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덜컥 뛰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공부가 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뭔가 급한 공부가 돼요. 급한 공부, 뭔가 건너뛰는 공부가 되고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닦는 공부가 아니라 뭔가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뭔가 겉핥기 같은 공부가 될 우려가 높다는 거죠. 뭐 그런 거 아시잖아요. 우리 뭐 원리도 모른 채 그냥 암기만 쭉쭉쭉 했다가는 결국에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나만의 통찰력을 가지고 하는 게 어떤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찰력을 갖추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면은 뭐 나도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발생하니까 그게 공부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공부의 어떤 꾸준함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고수는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과 같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소득에 집중한다. 그래서 이런 공부도 꾸준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제 공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첫 번째는 돈의 흐름을 읽는 습관입니다. 예, 이거는 뭐 우리 연구소 책이라서 제가 팔이 좀 안으로 굽었습니다. 네. 초보자를 위한 경제 공부 마인드와 경제 공부법을 가이드해 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초보자를 위한 경제기사 읽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죠. 네. 그럼 세 번째,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실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떤 시스템으로 굴러가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책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경제 시스템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굴러가는지에 대한 기본 맥락, 메커니즘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행이 하는 역할이 돈을 빌려주고
뭐 저축을 해주고 뭐 이런 역할만 있느냐? 뭐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역할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이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위에 있는 돈이라는 것, 그 위에서 흘러다니는 경제라는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돈의 속성 이거는 제가 원래 이제 책을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조금은 더 이제 돈을 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은 더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바보 아저씨의 경제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의 이제 인생 생애 주기에 맞춰서 필요한 경제 상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좀 더 또 색다른 시각으로 경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이렇게 우리한테 만들어주죠. 네. 이 이상의 이제 5가지가 경제 공부할 때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고요. 저는 공부를 하기 위한 첫 책으로서 이 5가지를 한번 권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제가 5가지라서 하나는 뺐는데 경제 용어를 공부할 수 있는 책, 뭐 이런 것도 하나 좀 봐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큰 3번입니다. 큰 3번. 경제 공부 반드시 보아야 할 다큐. 예, 경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아야 할 다큐인데 책 읽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런 다큐를 좀 시청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예. 첫 번째는 자본주의라는 5부작 EBS에서 만든 자본주의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이거 되게 재미있고요. 이게 바탕이 되어서 이 아까 전에 보였던 이 노란 책, 요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란 책 보기 싫은 분들은 요 다큐를 이제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유튜브에 요 검색을 하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5가지 다큐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다큐, 여기 이제 0번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기본으로 봐야 된다는 뜻이고요. 첫 번째 다큐는 돈의 힘입니다. BBC에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경제 역사를 다루는 다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경제 역사를 알아야지 아까 제가 뭐 패턴이 있고 반복되는 위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역사를 알아야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큐도 한번 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앙트레프레너 경제 강국의 비밀이라는 다큐입니다. 그래서 부를 획득한 분들, 그래서 또는 선진국 부를 획득한 나라,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그런 강력한 경제 강국을 일으켰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재테크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돈을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내 일에서 뭔가 성공하고 내 일에서 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라서 되게 꼭 봐야 할 다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균형감 있게 봐야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빚, 경제대기의 빚입니다. 요즘 빚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들 집 살 때 뭐 빚 없이 집 사는 사람 거의 없죠. 예. 정말 부자가 아닌 이상 빚 없이 집 사는 분 없습니다. 저도 빚 내서 집 샀습니다. 이런 것처럼 빚이 요즘은 빚 없는 사람이 없는데 빚이 과연 그렇다면 빚이 정말 나쁜 건가? 빚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빚을 져야지 그 빚 때문에 또 다른 경제 잉여가 일어나고 돈이 흘러다닌다고 하는데 뭐 이런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요즘 뭐 가계 부채가 뭐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 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대한 니즈가 워낙 많아가지고 부동산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많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런 가계부채의 급상승이 과연 어떤 나중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그게 하여튼 그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다큐를 보면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합인포맥스라는 이 통신사에서 만든 기로에 선 저금리 시대라는 다큐입니다. 요거는 짧습니다. 길지 않은데 그 저금리 요즘 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 대부분 금리를 낮춰서 어떤 이런 돈의 흐름들이 좀 더 원활히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 저금리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 금리가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넣기보다는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저금리 시대에 일어나는 경제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또 경제 현상을 우리가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또 내 자산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다큐입니다. 마지막 다큐는 레이 달리오라고 되게 유명한 투자자죠. 예. 제가 회사 이름 까먹었습니다. 네. 이 레이 달리오가 국내에 쓴 책 원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예, 그 책도 되게 좋은 책인데 이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경제에 대해서 본인이 간단하게 30분짜리로 설명한 이 영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외국 영상이고 자막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합니다. 네, 저도 재밌게 봤고요. 진행이 좀 빠른데 그래서 여러 번 좀 반복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큐와 또 다른 어떤 결의 그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또 이분은 또 유명한 헤지펀드죠. 회사가 하는 게 그 어떤 펀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또 보는 경제 관점이니까 또 색다른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 경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555 법칙입니다. 네, 마인드 5개, 읽어야 할 책 5개, 그 다음에 봐야 할 다큐 5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경제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책 한 달에 한 권 보시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다큐 한 달에 하나씩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제가 설명드렸죠. 예, 그런 부분들 잘 지켜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경제가 조금은 만만해지실 겁니다. 투자는 그 이후에 이제 하시면 됩니다. 예,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는 투자는 그때 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경제 공부라는 게 급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 공부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 책 돈의 흐름 읽는 습관에 나온 내용들을 좀 참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